네, 이번 시간은 도형 심리 검사에서 도형과 도형의 만남을 이제 해석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도형을 그리다 보면 여러 도형들이 밑에 같이 있을 때 그걸 좀 같이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가 네모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두 개를 합쳐서 무엇인지를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몇 개 도형을 좀 예시로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, 이 영상 또한 이것을 공부하는 분이나 이것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도형을 보게 되면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은 전체 도형을 다 해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도형과 도형을 보게 된다면 무엇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요. 사실 이 도형을 보게 되면 다들 아마 배웠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자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제 영상이나 저희 쪽에서 배웠던 분들에게는 제가 아마 자폐도 자폐이지만 그것보다는 대인공포 또는 대인기피라고도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도형인 거죠. 동그라미 안에 네모, 동그라미 안에 S, 뭐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있는 건데 이런 도형들을 다른 도형을 가리켰던 곳을 보게 되면 거의 자폐증이라고 많이 나옵니다. 그렇지만 이게 꼭 자폐증이 아닌 대인공포나 대인기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도형 심리나 뭐 일반적인 심리 검사 도구에서는 어떤 증이라고 붙이진 않아요. 뭐 자폐증, 우울증, 뭐 조울증, 증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인 거고,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 검사할 때는 자폐인 경우 아니면 우울, 어떤 조울의 기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, 증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도형 자체도 보게 되면 자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폐가 아닌 대인공포나 대인기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도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찌 보면은 저희가 다 몰입형의 도형 안에 네모와 세모가 S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보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고 또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 S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입형의 도형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반대로 대인공포나 대인기피가 있는 이 유사한 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, 떤게 제일 맞을지를 상담사나 코치가 좀 잘 판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두 번째 도형을 보게 되면 이 도형은 되게 쉽게 보이죠. 그래서 저희가 도형을 해석을 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가르칠 때는 도형을 분석할 때 안 좋은 자리부터 좋은 자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. 여기서 보게 되면 세모나 네모를 보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냥 삼각형이 이 사람이 뭐 직장 생활할지 뭐 학생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 경우는 그냥 삼각형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네모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안 좋다라는 순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세모와 네모를 합쳐서 볼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세모와 네모 합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떤 회사원인 경우는 삼각형과 네모가 같이 있을 때는 직장을 많이 보고요. 만약에 학생이다. 그 삼각형과 네모일 경우는 학교 또는 이제 학원이 될 수도 있고, 가정주부다라고 한 경우는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세모와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있다면,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. 그것들은 나중에 좀 뒤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동그라미 S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S는 사실 마스크의 성향인 거죠.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좌우에 있는 도형의 해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또 S가 내 마음 안에 크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 양 옆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
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약간 마스크의 성향이 보일 수도 있다. 그 동그라미 S, 또 S 동그라미의 어떤 복합도형의 설명도 약간의 좀 첨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러한 해석도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십자가 형태, 십자가 형태가 어떤 도형인지 아시겠지만 또 관련된 내용들은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게 어떤 도형인지 보시고요. 그 외에도 이 네모가 있어요. 이 네모는 조헤리의 창 또는 조하리의 창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해석의 방향은 오른손잡이 기준이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어떤 도형일 것 같습니까?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나서 써먹는 방식이 있어요. 조인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근데 이 조인트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도형이 작거나 전체적으로 도형이 크거나 아니면 유난히 하나가 큰 게 있거나 유난히 하나가 작은 경우가 있을 경우를 조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형들이 다 작죠. 그래서 이것을 조인트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조인트 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동그라미 S, 동그라미 네모, 동그라미 세모 이게 다 조인트 포인트인데 다 동그라미의 감정, 동그라미의 네모, 동그라미의 일 목표 꿈 이런 관련된 것들이 다 유난히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이 관계를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여기 적혀 있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되게 외향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외향이고 세모도 외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있으면 되게 외향적인 모습이다. 근데 아까 조인트 포인트의 도형에서 보게 되면 그 도형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세모, 동그라미 S, 동그라미 네모 다 작았어요. 저희가 1차 도형이 동그라미 3개였잖아요.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 다 작게 그렸다는 얘기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되게 내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조인트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판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동그라미와 네모나 세모 S 이 부분들은 서로 보완적인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동그라미도 외향이고 네모가 내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외향과 내향이 잘 어우러져 있다. 또 세모도 외향이고 S가 내향이기 때문에 둘 다 또 마찬가지 잘 어우러져 있다. 또 네모와 S는 각각 내향이에요. 네모도 내향, S도 내향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으면 되게 내향적이고 되게 소극적이다. 라고 볼 수 있고 반대적인 동그라미와 S 또는 세모와 네모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도형들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결합이라고 약간 마스크 성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러한 도형들의 위치들과 관계성이 어떤지를 좀 알게 되면 아마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음, 또한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동그라미를 1차로 그린 사람들은 세모나 네모를 또 1차로 3번 그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S를 3번 그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동그라미를 자주 그렸던 사람들이 S를 그렸다라는 경우는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뭔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나 다양한 어떤 고민거리 있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 세모도 양 옆에 있는 동그라미나 S를 3번 그릴 수 있지만 네모는 잘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. 마찬가지 네모인 경우도 동그라미와 S는 똑같이 3번을 그릴 수 있지만 세모는 잘 안 그린다는 거. S도 세모와 네모는 반복해서 그릴 수 있겠지만 동그라미를 일차적으로 잘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. 그거를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